안녕하세요. 바쿠가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또 기회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봐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면 저는 글 쓰는 피아니스트 바코입니다. 네, 글도 쓰고 피아노도 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쓴 글은 보통의 삶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인데요. 보통의 삶. 그냥 저의 얘기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저는 보통, 저의 이야기 일상, 그리고 모두가 읽었을 때 그냥 가볍게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글을 주로 써요. 그래서 오늘 이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의 책은 거의 다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느끼고 깨닫고 또 생각하고 또 어쩌면 또 약간 좀 사회 비판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로 풀어서 오늘 조금 저의 얘기를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30대 30살 되는 그 시점을 기념으로 해서 10대 20대 때 겪었던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니는 뭐 책 한 권을 넘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다사다난하고 질풍노도의 그런 삶을 살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러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간단히 이제 제가 살아왔던 그런 제 프로필을 소개하면 저는 피아노 전공을 했고 이렇게 쭉쭉쭉쭉 뭐 이런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 그냥 그럴싸하게 주어진 일을 그 시간에 해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뭐 자랑하려고 프로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짜잔짜잔하게 정말 하루에도 다사다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봤고요. 저의 10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저한테는 늦둥이 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때부터 이제 사업에 시작을 하셔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집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막 열심히 피아노 다니면서 막 연습하고 뭐 연주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는데 피아노에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인데 뭔가 이게 그래 좋은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피아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피아노를 못했고 그리고 뭐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이런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와 제 그 늦둥이 동생과 엄마와 저 강원도에 멀리 떠나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그래도 세월은 흐르기 때문에 제 나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학년, 6학년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피아노가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제 지나가면은 거리에서 음악이 흘러나가면 음악이 너무 하고 싶고 특히 피아노를 보면 계속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형편도 어렵고 돈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말도 꺼내지 말아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너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 선생님 그 성함까지도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면 네, 찾아보면서 이 사람은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뭔가 돈이라는 거는 뭔가 나한테 없는 것이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깊이 박혀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흘렸죠.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안 하고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제가 다시 김해로 왔거든요. 원래 부산에서 살다가 강원도 갔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김해를 왔어요. 김해를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전공을 하는 필로 막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해야 되겠다. 한다고 내가 졸라야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그냥 뭐 학원에 가서 하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중학교 6학년 때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피아노를 오래 쉬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완전 그게 초등학교 때랑 하는 거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랬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공을 해야겠다. 고등학교는 꼭 예고를 가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는데 학원 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죠. 네 실력으로는 되지도 않고 뭐 형편으로도 되지도 않고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시험을 치고 뭐 또 공부도 준비해가지고 뭐 고등학교를 예고를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해서 갔지만 그 전부터 정말 열심히 해왔던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 이런 거 하면은 운동장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좋은 차들로 꽉 채워져서. 근데 제가 이렇게 티코를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 엄마가 티코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맨날 이 티코를 타고 이제 뭐 픽업을 해주셨어요. 학교 앞에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창피하잖아요. 엄마랑 나는 창피해서 막 학교 저 멀리서 데려줘서 한참 걸어 올라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교 예고를 다니면서 겪었던 그런 빈부격차, 그 힘듦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세상의 혹독함을 더 많이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고3 때는 완전히 이게 방황이 완전히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아까 참새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이라는 문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그래도 저는 뭐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엄청 열심히 했었으니까 서울권으로 가고 싶어서 3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돈이 없어서 아예 서울권으로 시험을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학교도 못 갔고 뭐 어쨌든 그래서 또 20대를 맞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돈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왜 돈이 없으면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런 갈등, 내적 그 고통이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대학 생활은 완전 온통 불만이었고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아싸였어, 아싸.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몰려서 뭐 하고 뭐 MT를 간다거나 막 이런 것도 싫었고 그럴 상황도 안 됐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직 그냥 연습실에 처박혀서 피아노 연습하고 막 이런 즐거움밖에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어떤 교수, 누구 교수의 그 제자 라인, 이게 클래식 음악 계통은 그런 게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그 라인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을 졸업하고 뭐 유학을 갔다 와서 어떤 길을 가고 뭐 어디를 출강하고 이런 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다 엄청 중요하고 남들은 거기 길을 써서 어떻게 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싫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에 있는 문화고 뭔가 관례라면 관례인데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만 이렇게 힘든가 아니면 이 사회가 이상한 건가 그냥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뭐 돈 있어야 다 할 수 있고 뭐 누구 이름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좋은 회사에 갈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냥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제 상식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국을 이제 떠나게 됐죠. 독일로. 독일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음악 전공해서 독일 가는 사람들이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간다거나 이런 어떤 또 뭐 암묵적인 그 룰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뭐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그냥 한번 내가 다 알아보고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봤어요. 제가 집 구하는 거, 연습실 구하는 거, 학교 오디션 보는 거, 레슨 선생님 구하는 거부터 해서 뭐 피아노 렌탈을 해서 집에서 연습하고 이런 거를 그냥 1년 동안 한국에서 싹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일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값진 도망자 생활이라고 한 게 도망치듯이 갔어요. 그냥 우리 집이 계속 이렇게 힘든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사회도 너무 그지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젊은 20대 초반에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독일을 가게 됐어요. 독일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고 또 연습실을 또 혼자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건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연습실 구하는 방법이 일단 구글링을 해요. 구글에서 이제 독일어로 베를린 뭐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음악 학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뜨거든요. 그냥 다 그때는 언어를 잘 못하니까 그 주소를 찾아서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여기서 연습할 수 있나요?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음악 학원인데 여기 제가 우연히 이제 발견했는데 여기가 24시간 동안 연습이 가능하고 연습실도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걸 또 블로그에 올렸더니 한국 유학생들이 엄청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저는 또 여기 또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함부로 알려주기도 힘들고 좀 힘들겠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연습실을 쓰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또 레슨도 받게 되고 음악회도 보러 가게 되고 연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짜여놓은 그런 뭔가 남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그냥 길 가다가 저기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뭐 여기 가다가 여기 집 좋아 보이면은 들어가서 여기 살 수 있냐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희한하게 살았었어요. 독일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독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삶의 태도나 그런 삶의 양식들이 존중받는 사회였고 그거를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고 개성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저는 이제 겉핥기식으로 2년 정도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면에 다른 어두운 부분도 많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배우고 느낀 거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의 방식으로 똑같이 다 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맞았고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니까 자존감이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한 25살 때까지 너무 힘들고 해결 안 된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한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나 안 굴러가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느냐 그건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는 좀 우수하고 좋은 사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독일에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던 20대 그런 청춘을 정말 소소한 하나하나 그 보통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큰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막 저는 석사하고 박사할 생각으로 가서 막 시험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결국 여기서 학위를 따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럼 가면 또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살면 안 되겠고 그냥 한국에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와서 나의 생각들과 조금 깨달음들을 정리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가 흐를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우물 속의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쩌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의 조금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었을까? 조금만 더 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고 했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랑 다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저의 지금과 같은 자리에 가면은 저의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조금 더 재밌고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부산에서 프라다바코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광안리에 라운 프라다바코 그리고 서면에 프라다바코 플레이라고 있는데
예술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정말 저의 이런 어찌 보면 한이설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조금 꾸려온 그런 저의 그런 기운과 그런 재미가 많이 묻어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다 재밌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떤 뭐 누구의 라인에 서서 뭔가 어디 무리 지어서 뭐 속해서 막 그런 거는 저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고 사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공간에서. 그래서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놀러 오시면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30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보통의 삶 안에, 책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네. 말로, 귀로 듣는 것보다 또 글로 읽으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북크크에 검색하시면은 구매 가능합니다. 네. 오늘 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전달이 저도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참새 작가님이 강연해 주신 내용 중에 과거를 얘기 안 하고 뭐 미래를 얘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과거 얘기만 해가지고 너무 조금 그랬나 싶기도 한데. 네. 네, 저는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독일 가려고 공항을 갔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부터 자꾸 네. 오늘은 책 안 들고 왔어요, 책. 네, 오늘은 책은 안 들고 왔고 저희 명함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지난번에는 이제 책을 가져와서 보여주셨는데 네. 오늘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바코 피아노 검색하시고, 또 뭐 바코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저랑 얘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들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이 질문을 대신 대답해주는 분도 계시네요. 바코 뜻은 뭔가요? 이렇게 누가 천찬찬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밑에 네. 박호경에서 바코입니다. 이렇게 답변도 대신해 주시고 지금 어떤 AI 보시 한 명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채팅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쭉 보니까 이게 독일의 어떤 도시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계셨던 독일 도시와 그 지역의 특히 예술 문화 생활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독일에서 도시 3군데에서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베를린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이다오버슈타인이라는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고, 세 번째는 하이델베르크라고 교육의 도시였고, 이렇게 3가지 도시에 있었는데, 독일은 정말 그 도시마다 다 달라요. 완전 다른 나라인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문화예술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런 내용이나 아예 그냥 완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어쨌든 그 피아노 교육업도 하시는지. 네, 피아노 교육업은 제가 항상 먹고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20살 때부터 계속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이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는 건 참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서 계속 할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코의 공간이 또 이제 부산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네, 그거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뭐 어떤 공간이고 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하는지. 네. 우선 광안리에 위치한 라운프라다 바코라는 공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는 스튜디오이자 거기서 공연이 매월 이루어지고 있고요. 클래식 공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클래식 공연이 아닌 공연도 있고, 그리고 음악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이 대관을 해서 공간을 빌려주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간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진로 수업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 분야부터 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아까 저는 바코님 강연하시는데
어릴 때 집에 빨간 딱지 붙었다는 거.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공감이 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요. 라인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모인 뭐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이면 항상 덩치라는 게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회사 다니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대인 관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분의 말을 좀 빌리자면 좀 어쨌든 내가 좀 공항에 안 걸리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항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금 더 마음을 크게 먹고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의 강연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좀 잘 들었고요. 그럼 2부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돌아올게요.